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스스로 살을 깎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금 생각만 해도 든든하시죠? 하지만 혹시 내가 받은 10만 원의 배당금 때문에 내 계좌의 원금이 20만 원씩 줄어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수익이 아니라 내 살 깎아먹기일 뿐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커버드콜 ETF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믿고 뛰어듭니다. 하지만 시장에 나온 수많은 거위 중 상당수는 알을 낳기 위해 자신의 몸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위는 점점 야위어가고 결국 나중에는 알조차 낳지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진화형 커버드콜 ETF는 다릅니다. 거위가 무럭무럭 자라면서도 그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깃털과 알을 모아 우리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거위의 건강을 지키면서 황금알까지 챙기는 법, 지금 바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요즘 커버드콜 ETF가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상품이 다르다고 강조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장과 인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설계된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1세대 커버드콜 상품들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해 볼까요? 예전 상품들은 거위가 낳는 황금알 배당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거위의 건강, 순자산 가치가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곤 했습니다. 배당은 많이 주는데 정작 내 계좌의 평가 금액은 줄어드는 제 살 깎아먹기 구조였죠. 하지만 이 상품은 다릅니다. 거위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두면서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깃털과 일부 알을 모아 연 15% 수준의 현금을 만드는 진화형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주가 상승이라는 메인 요리를 즐기면서 배당이라는 디저트까지 풍성하게 챙기는 밸런스가 핵심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수익을 만드는 건가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 답변은 이 ETF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엔진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첫 번째는 메인 엔진, 나스닥 100 우량주 비중 약 90%. 우리가 잘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나스닥의 혁신 기업들의 자산의 대부분을 직접 투자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1% 오르면 내 자산도 그에 가깝게 상승하도록 설계된 성장 엔진입니다. 보조 엔진, 데일리 콜옵션 매도, 비중이 약 10%. 이게 바로 커버드콜의 핵심입니다. 남들에게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그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지금 당장 현금을 달라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이 모여 연 15%라는 높은 배당 재원이 됩니다. 결국 내 자산의 90%는 나스닥의 상승 랠리에 몸을 싣고 나머지 10% 정도만 활용해 매달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을 품은 성장주 같은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설명 중에 데일리 옵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투자자에게 유리한 건가요? 커버드콜 투자의 최대 약점은 주가가 폭등할 때 나만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상품들은 한 달짜리 계약을 미리 맺어버립니다. 비유하자면 한 달 동안 쌀값이 아무리 올라도 나는 미리 정한 싼 가격에만 쌀을 팔기로 계약한 셈이죠. 주가가 급등해도 내 수익은 천장에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데일리 옵션은 매일매일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내일은 더 높아진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이를 복원력이라고 부릅니다. 지수가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유연함이 이 상품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 매달 꼬박꼬박 배당을 받으면 무조건 이익인 줄 알았는데 분배락이라는 변수가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스마트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배락은 쉽게 말해 배당을 줄 권리가 확정되어 나가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점입니다. ETF가 주당 1,000원의 분배금을 주기로 했다면
분배하기일 당일에는 해당 ETF의 순자산 가치도 정확히 1,000원만큼 하락한 채로 시작합니다. 만원짜리 주식이 9,000원이 되고 내 통장에 1,000원이 들어오는 시기죠. 결국 내 전체 자산 총액은 분배 직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5번째 질문. 그럼 결국 내 돈을 내가 찾아 쓰는 제살 깎아먹기 아닌가요? 투자의 의미가 있나요? 바로 그 질문 때문에 기초자산의 우상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분배락으로 깎인 1,000원을 주가 상승을 통해 다시 1,1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관건이죠. 비유하자면 매달 과일 수확을 해서 나무의 무게가 가벼워지더라도 나무 자체가 워낙 빠르게 잘 자란다면 다음 달에는 이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스닥 100을 기초자산으로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모인 나스닥은 장기적으로 분배락의 하락폭을 이겨내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본체가 우하향하는 상품의 커버드콜은 결국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우상향하는 기초자산의 커버드콜은 현금 흐름과 자산 증식을 동시에 이뤄냅니다. 6번째 질문. 수익이 나도 세금으로 다 뺏기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절세 팁이 있을까요? 커버드콜 ETF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관리가 수익률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면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SA, 개인종합관리계좌와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ISA 계좌는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계좌는 세금을 나중에 미루는 과세 이연 효과 덕분에 매일 떼일 세금까지 재투자되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는 저율과세 3.3에서 5.5%의 저율과세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질문. 이 ETF가 정말 장사를 잘해서 배당을 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생사를 깎아주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운용사의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 데이터로 증명되는 공시 자료를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곳은 금융투자협회 세이브로 시스템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이브로에 접속해 해당 ETF를 검색한 뒤 자산 운용 보고서나 결산 손익계산서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집합투자증권, 처분이익, 자본이익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분배금이 실제로 주식 매매와 옵션 프리미엄 수익 내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자본, 원금을 헐어서 준 것인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주는 상품만이 장기적인 순자산 가치가 우상향을 담보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이 상품이 꼭 필요한 투자자 유형을 정의해 주신다면요. 성장의 짜릿함은 놓치기 싫지만 당장 내 지갑에 꽂히는 현금의 따뜻함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훌륭한 현금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고 재투자 동력이 필요한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이 하락장에서 심리적 버팀목이자 추가 매수의 실탄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세요. 분배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완료해야 배당 권리가 생긴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불장에서는 옵션 매도 전략 때문에 일반 나스닥 ETF보다 수익률이 조금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커버드콜 투자의 동반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